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이라고 하는 양천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양인 안에 왕족과 귀족, 고위층은 귀족들, 그리고 중간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류층, 그리고 일반 백성들인 양민이 이 양인에 포함되고요. 천민은 대부분이 이제 노비겠죠.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은 어떤 신분을 대표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귀족, 이 사람은 중류층, 양민, 이 사람은 천민. 그럼 각각의 생활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귀족은 고려의 핵심 계층이죠. 핵심 지배층이죠.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음소와 공음전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들은 이제 왕권을 제약하는 등 점차 보수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죠? 아시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러다가 결국 무신정변으로 무너집니다. 이러한 귀족들이, 그러니까 고려 전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여기에 해당됐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고 무신들이 또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고려 후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권문세족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지배층은 시대별로 변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층이 그런 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층민부터 문벌 귀족까지 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중류층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새롭게 등장하는 신분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배층인 귀족과 그 다음에 피지배층인 양민, 천민들, 특히 양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실에서, 궁궐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인 남반,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인 서리,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예, 그렇죠. 향리,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을 관리하는 영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류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좀 재밌는 게 향리 중에서 상층 향리가 있습니다. 얘들은요, 과거 시험도 보고요,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지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고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귀족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누굴까요? 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귀족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방에 그대로 남아서 지방을 장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향리로 개편되지만 하급 향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상층 향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에게 맞서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권문세족과 경쟁을 했던, 정치 권력을 두고 다투었던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향리 출신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뭘까요? 네, 바로 이 상층 향리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직역을 세습, 나라에서 땅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땅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고 그 땅이 세습되면서 역도 세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류층. 상층 향리가 특이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 양민. 예. 농민들이 대부분이죠.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농민층이었고, 여기서 재밌는 건 백정이죠, 백정. 백수인 정남, 백정이 뭘까요? 나라로부터 특별한 직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백정 농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조세, 공납, 역, 이런 세금 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대신에 잡과에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양민들이, 대부분이 백정 농민이라고 불려진 양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향부곡소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향부곡소. 이 사람들은 엄연히 신분상 양민입니다. 그런데 일반 양민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좀. 그래서 군공,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서 일반 군연으로 승격되기도 하고, 또 뭐 반란을 일으킨 일반 군연은 향부곡소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역국과 진에 사는 역진민들이 좀 있었다는 것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입니다. 이 노비는 나라의 노비인 공노비와 개인의 노비인 사노비로 나눠지고, 다시 공노비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관청이나 궁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역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일정 액수의 세금을 바치는 외거 노비가 있습니다. 사노비는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나뉘어지는데, 거느릴 솔, 살, 거, 주인이 거느리고 사는 애들은 솔거 노비, 떨어져 살면서 몸값인 신공을 바치는 애들은 외거 노비입니다. 주인이 대청마루에 서서 개똥아, 개똥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하고 나오는 애는 솔거 노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애는 외거 노비가 되겠죠.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입니다.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남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예속돼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세습되는데 일천, 즉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무조건 자녀도 노비가 된다라는 제도이고요. 천자, 수, 모, 천한 놈은 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노비하고 노비가 애를 낳아버렸어요. 이 애는 누구께 될까요? A라는 주인집에 노비가 있고 B라는 주인집에 노비가 서로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태어난 애는 엄마가 어느 집이냐에 따라서 그쪽 엄마 쪽 재산이 된다는 거죠. 엄마 쪽 주인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양수척이나 광대, 제인들도 천민으로 취급됐습니다. 양수척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거나 버들고리를 만들어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대개는 유목민족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신분제도가 신라의 골품제도와 좀 다른 것은, 신라의 골품제도는 엄격하게 적용됐다면 고려의 신분질서는 좀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민이었지만 높은 귀족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층 향리는 중류층이지만 얼마든지 과거를 통해서 귀족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외거 노비도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양민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을 세우면은 하대받던 사람들도 신분 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버지는 소금장수, 어머니는 노비였던 이 의미는 무신직공기의 최고의 귀족이 되죠. 그런가 하면 몽골말을 잘했던, 통역을 잘했던 유청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높은 관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듯 고려는 신라보다 개방적인 신분 질서였다. 오늘은 여기까지